제가 15년 넘게 과외를 하면서요, 과외 특성상 대부분 만났던 아이들이 중하위권 학생들이었어요.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을 계속 만나왔고요. 제 유일한 관심사는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지 성적이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을지, 그거에만 관심을 두고 15년 넘게 과외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수능 성적이 4등급 이하인데요, 재수를 결심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수생들 중에요,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똑같이 4, 5등급인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재수에서요,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핵심되는 내용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듯이 수능이 4등급 이하이면요, 우선 무조건 재종반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자, 다 알고 있어요. 재종반의 어떤 화려한 상위권 대학의 합격률은요, 원래 잘하던 애들이에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데이터에 속지 마셔야 돼요. 그래도 재종반에 가고 싶다면요, 4, 5등급이 1등급이 되어서 상위권 대학에 들어간 다수의 케이스가 있는 재종반을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입시생을 만나면서 개인적으로 판단한 바로는요, 재종반 시스템상 성공 사례는 거의 불가합니다. 4등급은 재종반을 통해서 절대 1, 2등급의 성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재종반은 수능 그 교과목을 학교 스케줄대로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세팅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는 자율학습이 진행이 되죠. 자, 이러한 스케줄의 문제점은 1대 다수의 수업이 모두에게 고정되어 있는 커리큘럼이라는 거예요. 재종반이 아무리 자신의 실력에 따라 반배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수업의 내용을 온전히 체화하는 학생들은 20% 미만입니다. 학교에서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미 자신이 잘 안 됐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재수생이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성적을 2, 3등급씩 올려야 하는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적합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수학 수업이요, 외계어로 들리거나 멍 때리는 순간 그 아까운 시간들 다 날아가는 거예요. 수업을 더 이상 수동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수업에 의존적이어서도 안 돼요. 능동적으로 자신이 판단해서 선별해서 공부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기에게 맞는 속도와 수준대로 반복학습과 단권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선별해서 수업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재종반에는 새로운 친구들이 생길 높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재종반에서 친목을 금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어떤 그런 진사회성적인 이 본능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절대. 많은 재수생들이 보통 5월부터 재종반에서 친구들이 생기는 걸 목격하기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감대 때문에요, 그 친해지는 속도는 다른 어떤 공감보다 빠르고 친밀합니다. 친구들이 생기는 순간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긍정적인 효과는 공부에 있어서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4등급 이하의 성적대라면 수능은 독학이요, 가장 효과적이고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독학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 독학으로 수능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같이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몰입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나 생각하시겠지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요, 매 순간 매번 자신이 몰입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그래야 독학은 몰입됐을 때의 효과를 반드시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매일 10시간, 12시간 공부했는데 수능에서 4, 5등급 나왔다는 친구들 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겉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합니다. 나름 남들 좋다는 커리큘럼대로 이것들을 하나하나 하는데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해치워 나가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알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도 전혀 스스로가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없을 테고요, 자꾸 의심이 갈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지. 이런 의심 가운데 공부가 지속되면 망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스스로 사고가 깊어지고 성장하고 있다는 그 느낌을 반드시 누리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는 지식이 내 것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느껴야 된다는 말입니다. 수능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제한된 시간 안에 주어진 새로운 지문과 문제를 빠르게 분석해내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분석력과 사고력을 기르면요, 공부에 몰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몰입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분석력과 사고력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몰입은 내가 온전히 하고 있는 공부로 꽉 채워진 상태예요. 배고픔이나 어떠한 것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외에는 일시적으로 잊게 되는 그런 상태는 말이에요. 이런 몰입의 상태의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수능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 또한 올라갑니다.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 동안만 몰입할 수 있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몰입은 대부분 처음에는 잘 안 될 텐데요,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한다면 누구든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뇌를 적응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긍정적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꾸준히만 한다면 뇌는 적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행위를 좋아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한 목표와 동기를 가지고 긍정적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 30분 정도만 가장 싫어하는 특정 과목을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보상으로 그 이후에 그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고 다음날 같은 시간으로 아니면 조금씩 늘려가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서 반복해서 몰입을 하다 보면요, 뇌가 적응하는 순간이 오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그렇게 공부에 몰입하는 시간을 자신에 맞는 커리큘럼대로 공부를 한다면 좋은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